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산속에 들어가서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자연 속의 삶, 일종의 로망이라고 하던데요. 저희에게 그 프로그램에 진행했던 분의 토로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안진영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나와 있고요. 강희롱 더팩트 대중문화팀장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자연인이란 프로그램에서요. 이 반자연인으로 같이 활동을 하시는 분 이승윤 씨 있지 않습니까? 워낙 이분은 이제 근육맨으로 알려져 있지만 소탈하게 살아가신 분들과 함께하면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봤는데 이제야 털어놓는 게 있더라고요. 죽을 고비 남겼던 사연들, 말 못했던 그 사연이 뭡니까? 아무래도 자연 속에서 촬영하다 보니까는 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크게 2번 위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말벌에 쏘였던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병원까지 가는데 한 2시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온몸이 마비가 됐던 거죠. 네. 정신까지 잃었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는 온몸에 여러 가지 일의 장치들이 부착돼 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그때 네. 깨닫고 더 조심하게 됐다고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멧돼지를 만난 겁니다. 사실 이승윤 씨가 살 수 있었던 것도 자연인들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연인이 네. 이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멧돼지를 만났을 때는 네. 절대 뛰지 마라. 왜냐하면 본인이 위협을 받는 순간 공격을 한다는 거죠. 실제 저렇게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러셨습니까? 예, 실제로 저게 장수말벌에 네. 쏘여가지고서는 입원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네. 네, 근데 다행히 치료를 받고 잘 넘길 수 있었고요. 네. 그 뒤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멧돼지 만났을 때도 자연인의 조언대로 조용히 그곳을 자극하지 않고 빠져나와서 죽을 고비를 넘길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관 속에서도 이분이 주무시던데요. 이게 산속에서 주무시는 것만 해도 좀 싱숭생숭할 텐데 관 속에 들어갈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특히 말이죠. 고라니 생간. 이거 저분들이 주시니까 이게 덥석덥석 집어 먹으면서 참 억척스럽게 드시기도 하는데요. 본인이 그때는 꿀꺽 삼켰지만 사실은 이런 느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승윤 씨가 그때 생간 씹어 먹을 때, 관 속에 들어갈 때 속내는 뭐였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뭐야? 이 고라니? 뭐야 저게? 이거 해먹자고. 네? 이거 해먹어. 그건 뭐예요, 이게? 그 간. 아이, 뭐들 봐. 예. 육회 드셔보세요.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관이야, 관. 들어볼 테야? 이게 생전 처음 해보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거 어떡해. 이게 뭐예요, 이게? 기분 이상한데요? 저희 관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요. 이 고라니 생간 먹을 때 맛있게 먹어야 한다라는 이 본인의 절박감은 있는데 꿀꺽 삼킨 다음에 한숨을 한번 내쉬더라고요. 최악의 음식들, 이제야 털어놓는 이승윤을 괴롭게 했던 음식들이 뭐뭐 있습니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생선 대가리를 끓여서 거기 네. 카레랑 같이 네. 생선 대가리 카레, 뭐 또 토끼고기 본인 네. 처음 먹어봤다 그러죠. 네. 뭐 그 외에도 요즘은 뭐 말벌주에 담겨 있는 거를 직접 먹는다든지 진해를 넣어서 먹는다든지 네. 아주 본인이 처음 먹어본. 그럼 저 또 토끼를 잡아먹는 거예요? 토끼고기도 네. 이제 산에서 물론 토끼고기를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르지만 그러면 애완동물처럼 예. 키우고 또 그렇죠. 밥상에도 예. 오르고 그러는 겁니까? 예, 그렇죠. 네. 예. 이 자연인이다의 특징은요, 네. 설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본인들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들 자연에서 벗삼아 살다 보니까 도인이 됐어요. 네. 짱돌찌개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 사실 저 프로그램을 고생하면서 찍으면서 네. 자연인으로 사는 분들의 성향이 전부 다 독특합니다. 네, 다 네. 개별적으로 다양한 어떤 기억 때문에 산속에서 혼자 사는데 근데 저 그러다 고라니 보니까 간은 뭐 그렇죠. 간을 찢어서 보양식으로 먹는 겁니까? 아니면 평소에 드시는 저거에 겁니까? 저 나오는 저 화면에 자연인은 이제 고라니가 총에 맞아서 네. 죽어 있는 거를 가져와 가지고 해체한 뒤에 고라니 간을 꺼내서 이제 자신만의 스타일로 먹는 건데요. 팀장님 진짜 잘 보시는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승윤 씨가 볼 때는 정말 기겁할 일이죠. 네. 사실 보통 사람들 싱싱한 고기에 네, 간을 네. 먹는 것도 사실은 좀 네.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네. 저 경우에는 이미 죽은 사체의 고라니에 간을 먹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겁을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표정을 나는 숨길 수가 없다. 맛없는 거 먹을 때도 그게 표정에 느껴지니까요. 이 배고파서 결국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승윤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반자연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과 함께 해야 되니까 이색 건강식이라는 것도 먹게 되더라고요. 이게 3년 숙성김치는 알겠는데 말벌주에 애벌레를 또 넣습니까? 예, 그 술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 네. 안에 말벌이나 애벌레를 넣으면 그 성분이 우러나와서 몸에 좋다. 그렇게 네. 해서 권하기도 하고요. 청미래 덩굴이라고 해서 이게 금연 보조제라고 넣어주는데 사실 이게 과학적으로 크게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자연인들이 본인의 이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얻어낸, 알게 된 그런 건강 보조식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이승윤 씨가 이걸 딱 접할 때 보면 오히려 와, 효과가 좋다,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설정 아니야 싶을 텐데 네. 보면서도 본인도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경험해보는 이승윤 씨 표정을 보면서 그 자연스러움에서 더 재미를 느끼는 거죠. 네. 아니 저렇게 거침없이 저희가 듣도 보도 못한 음식들을 드시는 자연인 분들은 워낙 그 안에서 적응이 돼 단단해지신 있죠. 분 네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근육맨이라고 하는 이승윤 씨도 자연인 분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근육을 자랑하는 무인도 터줏대감이 되시던데 뭐 이승윤 씨가 들이댈 수가 없겠군요. 그렇죠. 뭐 저분들은 자연 속에서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네. 처음에 시작부터 이제 뭐 계곡에서 뭐 얼음을 한겨울에 깨고 냉수 샤워를 냉수를 해요? 샤워를 한다든지 네. 뭐 다양한 형태의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근육만 본다면 이승윤 씨를 능가할 분은 없죠. 사실 이승윤 씨가 이 프로그램에 완전 최적화된 거는 네. 본인이 저런 힘든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가는 네. 곳마다 색다른 경험을 하는 곳에 가서 같이 네. 형님 아니면 아버지 뭐 이런 호칭을 해가면서 2박 네. 3일 동안 저렇게 아주 호흡하는 모습에 시청자들이 그냥 열광하는 게 아닌가. 아까 봤던 것 중에 저는 잘 못 봐가지고 말이죠. 화면에 나왔던 관이 이승윤 씨한테 좀 좁았던 것 같은데 저 자연인이 관을 침대 삼아서 놔둔 이유가 뭡니까? 왜 들어가서 주무시나요? 그것도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네. 그분이 이력을 보면은요, 미국 한의대를 중퇴를 했고, 국외 무역업에 성공을 했고, 근데 사업 실패, 여러 가지를 많은 걸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느낀 바가 컸고, 무엇보다 큰 게 뭐냐면은, 장례를 지키지 못한 어머님 생각 때문에 종종 네. 본인이 관 속에서 수면을 취한다는 건데요. 이거를 한번 느껴보라는 뜻에서 이승윤 씨한테 권했는데 중요한 네. 건 이 관이 이승윤 씨가 이 몸이 워낙 크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 그런 부분에서 아. 또 이제 웃음 포인트가 생겼던 거죠. 그분들에겐 정말 절절한 철학이 담겨져 있는 네네, 관인데 맞습니다. 이승윤 씨, 이 보는 분들한테는 저렇게 머리를 짓이길 듯한 관뚜껑 때문에요.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선 대가리가 잔뜩 들어간 카레, 커다란 돌덩이가 들어간 찌개. 그래도 몸에는 다 좋은 거겠죠. 그렇죠. 다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물론 뭐 생선 그 찌개 안에 생선 짱돌이 대가리요. 들어갔다는 거는 네, 도대체 짱돌이요. 상상이 안 가지만 네. 그게 또 이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 찌개가 식지 않는. 그러니까 끓일 때는 이제 데펴 놓으면 네. 돌을 물론 깨끗이 씻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다 자연인이 체험한 거를 보여주기 네. 때문에 괴리감이 있거나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시청자들 네. 굉장히 친근감 있게 와닿았고요. 또 보고 또 봐도 제방 3방을 봐도 또 다시 보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을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와서 이제야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승윤 씨입니다. 5년 만에 털어놓는 그의 속사정 들어보고 계시는데요. 가장 괴로웠던 순간 못 먹는 음식 참고 먹었다는 데 이어서요. 이분이 5년째지만 당황스러웠던 장면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 정도 냉수 목욕은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반자연인 분이 된 이승윤 씨가 산속이라서 아침부터 밤까지 추우니까 저렇게 바지를 올려 입으신 분 때문에 눈을 어디다 둘지 몰라 하시더라고요. 이게 장면을 그냥 놓고 보면은요, 네. 코미디언이 웃기려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아닌 거죠. 이게 아마 이승윤 씨도 재미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산속이라 아침부터 밤까지 너무 추운데 이렇게 옷을 바싹 이렇게 올려 입으면 추위가 덜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승윤 씨가 처음에는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 그 얘기 듣고서는 그 생활의 지혜에 또 감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이하신 분이 많이 올라오시나 보죠. 근데 저분은 추워서 저렇게 내복처럼 평상복을 올려 입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소에 네. 자기가 그 오랫동안 뭐 수년간 산속에 살면서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네. 보여줍니다. 인위적으로 가식적으로 보여준다면 좀 어색할 텐데 네. 이승윤 씨가 지금 우리 안진영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승윤 씨는 약간 좀 개그 감각으로 얘기를 던져도 그분은 진지하게 네. 정말로 순수 그 자체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게 좀 공감대를 네.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저렇게 산 속에 그리고 자연 속에 묻혀 사시는 분들의 길을 받았는데 이승윤 씨가 본인도 자연인 되겠다고 하나요? 이게 사실 이 프로그램 보고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네.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나름의 답을 이승윤 씨가 주고 있습니다. 어떤 네. 얘기를 했냐면요.
자연 속에 산다는 게 그리 쉽지 않다. 왜냐하면은 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네.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기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었지? 근데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은 나랑 다르게 사는 거다. 틀린 네. 게 아니다. 요걸 깨닫는 게 이걸 깨달아야지 비로소 자연인에게 한 발 다가설 수 있다는 거를 이승윤 씨가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어르신들 세대 로망이라고 하지만 저 결심이 참 쉬운 게 아닌 거거든요. 자연인분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트도 옆에 있어야 되고 병원도 옆에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친구도 네. 옆에 있어야 된다는 많은 어르신들의 또 고달픈 애환이 있잖아요. 네, 저는 뭐 굉장히 애청자인데요. 나이대도 네. 40, 50대 뭐 1위 시청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이슈 오신 일에 가장 높은 톤으로 방송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자주 보게 되는데 저걸 사실 로망이라고 그러지만 모든 걸 다 내려놔야만 저걸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네. 도시에서 정말 바쁘게 자기 일을 가진 사람이 이제 각박한 곳을 좀 벗어나서 자연 속에 묻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네.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모든 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내려놓을 때라야만 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사람 사는 게 보는 것만큼 쉽지가 않죠. 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